노무사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는 노무사님을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처음 뵀어요.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또 너무 좋네요. 저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면접 보시고서 3차 면접 보시고 오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부산에서 공부를 하셨었죠? 네, 저는 부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집 앞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예로 합격을 하셨었는데 시험 네. 진입 시기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2022년 12월쯤에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음. 그때 사실 로스쿨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결과 발표가 12월쯤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불합격하고 나서 이제 네. 그래도 계속 법조 직역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보다가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조금 늦은 시기지만 12월쯤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기는 사실상 뭐 듣지를 못하시고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실강으로는 못 들으셨을 거고. 네, 작년에 그래도 연기를 들으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네. 들었고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연기를 들으면서 약간 개인적인 학습이 거의 없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연기와 일기 병행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일기가 시작되는 거는 이제 1월 초부터다 보니까 네. 연기와 일기를 같이 들으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네, 12월 달에는 하루에 강의 한 2개씩 듣는 식으로 최대한 노동법부터 빨리 끝내고 네, 1기 때부터 겹치는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쵸. 그때도 1기를 메인으로 들으면서 네. 나머지 연기도 빨리 해치워야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1차 준비는 그럼 어떤 식으로 병행을 하셨었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작년에도 나름대로 생동차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네, 찾아보면서 그래서 한 2월까지는 비율을 7대3 정도로 2차 7, 1차 3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지하다가 이제 3월 달부터는 5대5 5대5 그리고 가지고 4월, 5월부터는 이제 1차가 7, 2차가 3 이런 식으로 점점 그쵸.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놓지는 않으셨던 거네요? 5월까지도? 아닙니다. 4월까지 거의 놓지 않았어요. 4월까지는 2차를 놓지 않았었고 네. 5월 첫째 주부터 한 그때부터 3주간은 좀 1차에 집중적으로 올인했었습니다. 1차에 올인을 하셔가지고서 근데 정말로 되게 힘든 동차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동차 시절 보내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동차 시절에 점수가 평균 57점이 나왔었는데 네. 물론 합격과는 조금 뭐 거리가 있는 점수기는 하죠. 그래도 또 잘 받으시긴 하셨네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동차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저는 우선 너무 범위를 조금 좁혀서 공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의 그쵸, 부족함이라는 절대적 게 시간이 사실 부족하니까. 크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강사님이 모의고사에서 다뤄주신 문제 그런 것들만 공부하려고 했었고 사실 마지막에는 조금 부담이 되어서 3기 이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대는 모의고사만 봤었습니다. 네. 네, 그쵸. 근데 사실 저도 사실 완전 생동차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유해 합격생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해로 진입을 하시게 되셨었는데 네. 그때는 약간 그 동차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너무 강사님이 A급으로 찝어준 것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최대한 내가 이 과목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최대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습관을 들이려고 했었고 네.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사안의 포섭을 따로 연습을 크게 많이 안 했었는데 네. 올해는 사안의 포섭 연습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가져가도록 노력을 했었고 네, 행정쟁서공법 같은 경우에도 그 일반론이 된 메인 판례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판례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회 때 각각의 연기서부터 3기까지를 완주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각각의 기수 간의 목표가 어떤 것이었었고, 그리고 방학 기간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이제 연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유예생의 입장에서 그래도 2차 시험을 한 번은 경험해본 입장에서 네,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일단 연기에는 그래도 비록 두 번째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암기에 치중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쌓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져갔었고, 네. 그 대신에 그래도 모든 과목에서 그 기수 연기라고 하더라도 강사님이 주시는 과제 같은 것들이 네, 맞아요. 있잖아요. 그 완전 기초적인 사례에 대한 것들. 정말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딱 이 정도만 암기를 챙겨가자. 네. 이해를 베이스로 하되 음. 강사님들이 과제로 주시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암기를 챙겨가자 이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네, 약간 그러면 특 A급에 대한 키워드 암기 네.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연기와 일기 사이에 방학이 조금 있잖아요. 너무 짧긴 하지만 네. 그때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때도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1회독 하기는 힘들고 저 같은 그쵸. 경우는 과제를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과제 굉장히 리뷰하면서 효율적이네요. 그런 특A급 판례 키워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추천드릴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기 같은 경우에 중점을 두셨던 목표 같은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1기에서는 유예 때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A급 암기를 저는 1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일반론에서 A급이 되는 판례들 그런 네. 것들 본격적으로 암기를 이제 해두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1기부터 서브노트를 네. 수업을 하시면서 그 포섭 자료를 주시는데 네. 포섭의 흐름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자료를 주시는데 네, 그거를 맞아요. 보면서 적용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사안의 적용을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학습을 1기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기 시작한 것이 올해 1월부터였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일반론과 적용을 일치시켜서 한눈에 보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워낙 1기와 2기 사이의 방학도 2주 정도로 굉장히 짧기는 했었어요. 네. 그때는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그때도 1기까지도 이제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시거든요. 네, 그쵸. 저는 과제와 네. 그리고 1기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또 모의고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쵸. 모의고사 리뷰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2기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셨었어요. 네. 2기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의 멘탈이 굉장히 많이 깨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사실 동차 때도 그렇고 사실 1기에서 2기 바뀌는 시기가 나름대로 꽤 당황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1기까지는 평일 매일 어떤 수업이 진행되다가 네. 2, 3기부터는 이제 주말에만 수업이 진행이 되고, 네. 그런데 또 모의고사를 실제로 써보려니까 되게 그렇죠.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힘든 과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2기 초기에는 2기, 3기 이제 그런 루틴을 적응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2기부터 3기까지는 어떤 루틴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이제 그 네. 직전의 루틴이라고 하는 그런 스파르타의 코스가 하다 보면 적응이 되긴 하는데, 이기 그 초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래서 초기에는 물론 공부 내용적인 것도 중요한데 자기한테 이제 앞으로 2, 3기 루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하루에 몇 과목 공부할 것인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는 언제 볼 것인지. 네, 그쵸. 네. 그리고 그 루틴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공부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기부터는 암기를 완성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네,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기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반론에 있어서 정말 기계적인 암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기 때부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정말 빈출 주제, 선생님께서 많이 다뤄주시는 A급 주제들에 네. 대해서는 개념과 메인 판례에 대해서는
정말 일반론의 기계적인 암기라고 할 정도로 그걸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심화적인 판례에 대해서 학습도 2기부터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올해 시험에서 네. 공정대표 의무의 어떤 그런 일반론 같은 경우에는 그쵸. 기초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1기 때 암기가 되고, 올해 나왔던 그 잠정 합의안 총투표 같은 네, 경우에는 맞아요. 나름대로 어떤 심화 판례에 네, 속할 수도 조금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보이는데, 그런 일반론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네. 판례들을 2기 때는 암기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 3기 사이에 그 짧은 방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너무 짧죠. 그 1주일 때도 있고 2주일 때도 음. 있는 그 기간은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조금 이따 3기 공부 방법 할 때 좀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3기 때부터는 정말 아웃풋 위주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기 방학 때부터도 이제 앞으로 내가 아웃풋 위주로 회독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는 식으로, 사실 저는 1회독을 완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빠른 1회독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2기 방학 때는. 완성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또 꼭 불합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동차나 유예 정도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공부 과정이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진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기 쪽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네, 여쭤볼게요. 저는 3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3기와 그 그렇죠. 마무리하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3기에서는 확실히 아웃풋 위주의 공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주제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리해고라고 한다면 뭐 정리해고의 개념은 무엇이다, 그리고 뭐 정당성 요건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 네. 걸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웃풋 위주의 공부가 중요하고 그런 걸 연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목차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연상돼서 쭉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무엇일까, 네.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계속 점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네. 암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아웃풋이 힘들거든요. 그것도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걸 시도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학습도 병행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못 외웠는지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요. 네. 이런 공부 과정을 부산에 계시다 보니까 온라인 첨삭반을 수강을 하시면서 스스로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루틴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실강 같은 경우에는 좀 강제적인 스케줄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연기 1기 같은 경우에는 평일반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면서 네. 그냥 평일반 수업 듣고 당일 모의고사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서 1기는 온첨이라고 해도 저는 엄청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토요일에는 네. 이제 온첨 올라온 강의 행정, 인사, 민소에 대해서 시험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행정 한 과목 정도에 네. 대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강의가 올라올 때 그 답지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가 첨삭을 꼭 같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자가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온라인 첨삭의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시험을 치고 나서도 저한테 계속 있다는 네, 점이 그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토요일에는 행정만 강의가 올라왔었는데, 네. 행정까지는 이제 자가 첨삭을 꼭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나머지 인사, 민사, 민소 강의가 올라오면은 네. 자가 첨삭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강의를 들었고 네. 그리고 노동법 시험까지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휴식 이기까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통으로 시험 네, 쳤거든요. 좀 장기전이기 때문에 네. 직전을 제외하면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3기 마무리하는 방학 전까지도 3기 중에도 그래도 하루는 꼭 쉬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은 완전히 쉬고 네. 그 다음에 화요일에 노동법 강의를 듣고 노동법 자가 첨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약간 이제 올라오는 강의의 속도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첨삭반은 매일 제출이다 보니까요. 그럴 때 살짝 루틴이 깨진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을까요? 네. 네. 실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수업이지만 온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에 그 네. 시험지가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주말에 또 약속이 있고 이런 날도 내가 좀 없을 쉬고 수 싶은 없으니까. 날도 네. 있고 한데 그런 날에는 금요일에 한 과목 정도 미리 시험을 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일요일 날에 노동법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네. 아니면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에 노동법 네. 시험을 보고 제출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온첨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어떤 마지노선으로 강의와 모고에 대한 공부를 끝내고 네. 이제 다음 주 시험에 대한 준비 및 내 개인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마지노선을 그래도 화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내 개인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인드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수험생 분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결국 노동법과 관련해서 나오는 가장 많은 질문은 첫 번째는 노동법 판례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그 판례 원문이라든지 어떻게 네. 통암기를 조금 강조하시는 선생님을 수강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판례 암기에 대해서 부담이 컸었고 그런 스스로 오히려 다른 판례들을 많이 접하지 않게 되는 스스로 양을 줄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A급 위주로 약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네. 외우게 되는 그런 경향성도 있으셨다라는. 근데 올해는 이제 선생님 교재에서부터가 약간 판례 원문을 크게 엄청 강조하시지 않는다는 네. 느낌을 받기도 했고 저는 그런 그래서 스타일입니다. 올해는 그런 판례 통암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 대신에 어떤 판례 법리를 익히자 그 텍스트보다는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를 익히자라는 마인드로 갔었고 그 논리 구조 같은 네, 맞습니다.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판례의 결론은 무엇이고 논거는 무엇이고 네. 만약에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다. 네. 그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법리 자체를 외우려고 했지 그 문장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문과의 일치도로 본다면 네. 정말 60% 내지 70% 정도 되지 않을까? 아,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으로도.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노동법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역시 사안의 적용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출제의 트렌드 역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고 있어가지고서요. 그래서 사안의 적용을 잘 쓰시는 나의 팁 같은 것이라던가 공부 방식이 있는지. 네, 우선 작년에는 따로 그 사안의 적용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적용을 적을 때 거의 애드립이라고 하죠. 네, 네. 그냥 내가 적었던 일반론 적고 그냥 사실관계 대충 옮겨 적으면 네. 되는 그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래 공부하면서 그래서 사안의 적용이 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판례라는 게 보통 법률 요건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한 결론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포섭이란 거는 이제 문제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잘 분석해서
이 사실관계는 이러이러해서 판례 요건 사실에 대응된다.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이런 흐름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판례의 요건 사실에 대응시킬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네. 이 사실관계를 이 판례의 키워드에다가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쭉 엮여 나가는 것이 또 사안의 네. 적용의 쓰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저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의 적용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쵸. 그런데 또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해서 또 어떻게 글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네. 사실 혼자 하려면은 정말 그냥 타고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단거나 정리 자료를 보면 네.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대응시켜야 된다. 네. 이 사실관계는 이러한 점에서 네. 판례 요건 사실에 대응된다. 이러한 네.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단거나 정리 자료를 많이 참고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고사 답안에서도 그런 힌트를 얻을 수 네, 있죠. 답안에서도 이러한 흐름으로 대응시켜 나가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결론까지 흐름을 찾아갈 수 있구나 익혔던 것 같고 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판례 원문도 저는 조금 많이 찾아봤거든요. 판례 번호를 네, 검색해서 맞아요.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판례는 이런 흐름으로 대응시키고 있구나. 좀 입체적인 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은 존재를 해요. 저도 수험생분들한테 판례 원문을 찾아보라고 권장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지만 약간 공부가 좀 잘 안 될 때와 같은데 찾아보다 보면은 좀 크게 조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모든 판례에 대해서 원문을 찾아본 건 그건 아니고 힘들죠, 맞아요. 네. 내 스스로 그 문제를 보다가 네. 이걸 어떻게 포섭을 해야 되지? 이런 좀 궁금점이나 그쵸. 힘든 점이 있을 때 그래도 원문을 찾아보면 가끔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수험생 시절에 저도 좀 찾아보긴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항상 수험생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멘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특히 또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셨었고,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 들어봤었을 때는 인증 스터디 외에 오프라인 스터디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혼자만의 싸움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멘탈 관리 하셨는지. 사실 저도 온라인 첨삭반으로 지방에서 네. 혼자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과연 잘 집중을 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어떤 걱정도 스스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좀 분위기 좋은 스터디 카페를 가면 진짜 다른 어떤 그쵸.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직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런 수험생들이 많은 어떤 스터디 카페에 가면은 어떤 충분한 어떤 면학 분위기는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분위기 좋은 스터디 카페를 좀 잘 골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어떤 통화 스터디라든지 그런 공부 자체 내용적인 스터디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스터디 플래너 인증 스터디를 2기 시작 때부터는 네. 했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시작할 때 내가 이러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스터디원들한테 알리고 네. 또 실제로 어디서 공부를 하든 내가 이만큼의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만큼 공부했다 또 인증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그런 인증 스터디를 통해서 습관을 잡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비록 혼자서 공부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잘 잡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낮은 점수를 받거나 망했었을 때. 그럴 땐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을까요? 근데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연습이다라는 거를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이 아니다라는 건 어떤 그 내용적으로도 많이 그렇죠. 증명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저는
어렵죠 민서 네, 선수. 뭐 반타작도 해본 적이 그러니까 반타작이라는 말이 그 상위 50% 정도에만 항상 위치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 나름대로 그래도 64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잘 받기도 받으셨네요. 했고 네. 네, 또 역으로 작년에 뭐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클래스에서 8등 정도 또 회복한 모의고사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55점도 못 받는 그런 작년에 처참한 점수가 나오기도 했는데 맞아요. 항상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그냥 공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암기가 뭐가 부족했나 네. 알아보고 또 그런 사안의 포섭을 직접 해보는 연습을 하고 네. 또 그 모범 답안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포섭은 이러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거다. 네. 아니면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목차 구성은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다. 이런 네. 거를 스스로 학습해가는 어떤 도구의 개념으로 맞아요. 학습과 연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그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제 2025년을 바라보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마무리하기 전에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휴대폰을 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카페에 가면 항상 폰을 사물함에 넣어두고 점심 시간에만 꺼내고 네. 그런 또 오후에 와서도 처음 갈 때 넣어놓고 집에 갈 때 꺼내고 그런 식으로 했고 열풍타도 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 열풍도 사용 네, 안 그만큼 하시고. 의도적으로 폰을 조금 멀리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 한 달 전에 아예 스터디 카페에도 폰을 들고 가지 않고 뭐 아침이랑 잠들기 직전에 잠깐 네.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폰 자체가 수험생의 집중력을 정말 많이 흐트러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시험 한 달 전에는 꼭 폰을 정말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 합격을 하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시험 발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말 불안에 많이 떨었고 네. 제가 정말 답지를 잘 쓴 게 맞을까 이 정도만 써도 되나? 라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 스스로 엄청 완벽한 답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합격점을 넘기는 점수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완벽에 가깝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없으셨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모든 시험의 문제를 내가 자신 있는 문제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합격자들이 다 자신 없는 문제를 한두 개 이상은 또 다 받았지만 그래도 합격을 하셨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런 네. 불안한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그쵸.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도 뭐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이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쵸. 어떤 몰랐던 주제에 대해서 아 오늘 이거 그래도 알게 됐네 네. 이런 긍정적인 하나의 작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긍정적인 작은 생각들도 이 장기 레이스를 버티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노무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강의를 1년 동안 정말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사실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소수 강의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불안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지혜 선생님은 정말 장점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사례 학습을 많이 시켜주신다는 점이랑 포섭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제 스스로 노동법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는데 올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우리 수강생 분들이나 아니면 수강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걱정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느 강의를 들으시든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다른 것 같고 또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지혜 선생님이 노동법 실력을 올리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